You're just so quick, man. You're so explosive. Because we train with such good but we got with this strength and conditioning coach named Brandon Harris, and he's put on some serious size, some serious explosive muscles. 스피드, 민첩성, 반응 속도, 코디네이션, 모빌리티에다가 파워까지 갖고 있는 완벽한 신체 능력의 보유자. 겉보기에는 그냥 철없는 동네의 한 마른 스케이트보드 같지만 사실 이 남자는 소녀 같은 몸으로 무시무시한 이런 형들을 보내버립니다. 이 비밀이 오말리의 피지컬 훈련에 잘 녹여져 있는데 오늘은 무브먼트라는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션 오말리의 여러가지 피지컬 훈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션 오말리가 다채로운 랜드마인 훈련과 다양한 패턴의 매드볼 던지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말리의 이 훈련들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훈련들의 정확한 의미와 본질을 먼저 파헤쳐 보겠습니다. Developing a strength conditioning program for an MMA athlete or for Sugar, there's a lot of complexity. MMA is the most complex sport that exists.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is a huge piece of it. Their sport always has to take precedent. Anything that I do in the gym, any adaptation that I'm looking to create in the gym takes a backseat to the specificity of his sport. 션 오말리의 피지컬 훈련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특정 스포츠의 특정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오말리는 그 특정 움직임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요소들에 집중합니다. 움직임이라는 메인 음식 위에 스피드와 파워라는 소스를 맛깔나게 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움직임, 무브먼트라는 요소가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나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 퍼포먼스는 많은 움직임들의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란 움직임들을 사용하여 경기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활동이다. 이 말을 좀 더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스포츠에서는 많은 움직임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성되는 서로 간의 시너지가 결과적으로 스포츠에서 선수의 퍼포먼스가 되고, 스포츠란 이러한 움직임들을 이용하여 실제 경기에서 맞닥뜨리는 상황 혹은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 해결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특정 스포츠마다 가지는 특정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 이 움직임들의 퀄리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움직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향상시켜야 할 요소들과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큰 틀로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특정 움직임의 패턴이고, 그리고 그 특정 움직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향상되어야 할 요소는 작업 효과입니다. 자, 움직임의 패턴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특정 스포츠 움직임의 특이성과 움직임의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그 특정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특정 움직임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움직임은 움직임마다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관절의 각도, 근육 활성화의 순서, 근력의 종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이것이 완벽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있다가 선수들의 훈련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효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움직임이 가진 특정 패턴을 분석하고 이해했다면 그 움직임을 더 강하고 빠르고 폭발적이게 만들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워킹 이펙트라 불리는 작업 효과입니다. 작업 효과라는 말이 익숙한 용어가 아니라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쉽게 예를 들어 제가 이 마우스에 힘을 적용하면 마우스가 힘을 적용한 만큼의 속도로 움직였다 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적용함에 따라 나오는 성과 혹은 결과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즉, 내가 이만큼의 힘이라는 노력을 해서 이만큼의 작업 효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작업 효과는 외부의 어떤 것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즉, 올림픽 웨이트 리프팅 시합에서나 훈련에서 바벨과의 상호작용으로 바벨의 힘을 적용하게 되면 그 힘으로 인해 바벨이 움직이는 스피드가 바로 작업 효과이고, 필드 스포츠와 격투기 시합에서 지면에 힘을 적용한 지면과의 상호작용으로 특정 강도의 펀치, 특정 높이의 점프, 특정 속도의 달리기를 수행하게 되면서 결과값인 작업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작업 효과란 어떤 종류의 힘을 어떻게 얼만큼의 강도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값인 작업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작업 효과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요? 작업 효과의 기본적인 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멘텀이 있습니다. 모멘텀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작업 효과가 모멘텀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힘과 특정 강도의 힘을 적용하여 얼만큼 무거운 무게의 바벨을 혹은 얼만큼 무거운 무게의 신체를 얼만큼의 빠른 속도로 움직였냐, 즉 바벨이나 신체의 무게는 질량, 그리고 그 질량이
움직인 속도는 속도가 되어서 두 요소를 곱한 값인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작업 효과를 증가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이 모멘텀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작업 효과는 더 구체적인 작업 효과입니다. 힘 개발 속도, 즉 많은 힘을 최소한의 시간 안에 생성, 힘의 정점, 그리고 최대 힘을 적절한 순간에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알아본 움직임 패턴과 작업 효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볼카노프스키와 한때 제 빵 셔틀이었던 게이치를 모셔보겠습니다. 여기서 볼카노프스키는 바벨 던지기를 수행 중이고 게이치는 메디신볼 던지기를 하고 있죠. 자, 볼카노프스키와 게이치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강력한 주먹을 던져야 하죠. 그럼 먼저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선수의 훈련은 펀치 동작의 상체 움직임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펀치를 던질 때 팔꿈치는 보통 8, 90 정도의 각도에서 팔을 뒤로 강하게 뺍니다. 이때 팔을 강하게 뒤로 뺄 때 가슴 근육이 능동적으로 강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와 신경 반사 시스템을 이용해 훨씬 더 큰 파워의 펀치를 던집니다. 그리고 근육의 활성화 순서를 보자면 스포츠에서 근육이 활성화되는 순서는 몸통에서 가까운 관절 주위의 강한 근육들이 먼저 움직임을 주도한 다음 몸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관절들이 움직임에 참여합니다. 펀치를 던질 때도 몸통에서 가까운 근육인 가슴 근육이 움직임을 먼저 강력하게 주도하고 몸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손과 팔이 움직임에 참여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볼카노프스키와 게이치처럼 운동 에너지를 가진 떨어지고 있는 물체를 이용해 가슴 근육에 강한 충격을 주어 신경 반사 시스템과 탄성 에너지를 이용해 가슴 근육의 파워풀한 수축이 먼저 주도가 된 다음 그 다음 팔과 손이 따라와 움직임에 참여하며 강력하게 던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움직임에서 근육의 활성화 순서, 관절의 움직임, 주동근의 신경 반사 시스템과 추가적인 에너지의 존재 여부 등 상체 움직임 패턴에 많은 요소들이 고려된 구체적인 훈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적용한 힘으로 인해 바벨 혹은 매드볼이 얼만큼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이느냐가 선수들이 적용한 힘의 결과인 작업 효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구체적인 훈련들은 지금 바로 다음으로 보시게 될 오말리의 훈련들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이라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으니 오말리의 랜드마인 훈련과 매드볼 던지기를 통해 어떻게 움직임 패턴을 고려하여 작업 효과를 높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말리의 매드볼 던지기 훈련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의 훈련은 매드볼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훈련입니다. 앞서 알아봤던 게이치는 상체 움직임에서 가슴 근육 패턴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 오말리는 신체가 지면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하체부터 코어, 상체 움직임의 모든 패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드볼에 날아오는 운동 에너지로 인해 오말리의 하체 근육, 코어 근육들, 가슴 근육까지 강력한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오말리의 신체 전체에서 스트레칭으로 인한 신장 반사와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면서 오말리가 매드볼을 던질 때 일어나는 근수축의 파워를 훨씬 더 높여주는 원리이죠. 스트레칭된 하체에서부터 강력하게 힘을 생성, 스트레칭된 코어 근육에서 전체 힘 생성에 참여하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힘을 위로 전달, 강력하게 스트레칭된 주동근인 가슴 근육에서 파워풀하게 상체 움직임을 주도하고 마지막에 팔이 움직임에 참여하며 힘을 방출시킴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움직임 패턴에서의 탄성 에너지, 근신경 반사 작용 등의 작동 메커니즘과 근육 활성화 순서, 외부와의 상호작용, 근육들 간의 상호작용 등 움직임 패턴을 잘 이해하고 빠르고 강력하게 볼을 던져줌으로써 작업 효과를 높여줍니다. 다음 훈련은 펀치 움직임의 패턴 플러스 자신의 개인 스타일 움직임 패턴까지 포커스를 맞춘 굉장히 구체적인 훈련입니다. 오말리는 발을 받고 고정시킨 후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없고 굉장히 역동적인 움직임과 함께 펀치를 냅니다. 그러므로 발을 받고 펀치를 낼 때보다 더 불안정한 자세에서 파워를 생성해내야 합니다. 또한 오말리는 모멘텀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바꾸기 때문에 급격한 방향 전환에 자주 노출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파워 생성은 하체가 지면에 안전하게 박혀있을 때랑은 완전 다른 움직임 패턴이 요구됩니다. 지금 오말리를 보시면 모멘텀이 앞으로 향하다가 급격한 감속이 일어나고 뒷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뒷방향으로 생성된 더 많은 모멘텀을 멈추기 위해 하체 전체에서 급격하고 폭력적인 감속이 일어나고 몸통의 회전을 막아주기 위한 안티 로테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체에서 지면과의 상호작용으로 강력한 수축을 하여 힘을 생성하고 이번엔 코어의 회전이 발생하면서 전체 힘 생성에 기여와 하체에서 생성된 힘을 위쪽으로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 근육의 주도와 함께 팔 전체가 움직임에 참여하며 움직임의 결과인 작업 효과 혹은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알아볼 동작은 과거 스털링을 넉아웃시켰던 오말리의 카운터 펀치 패턴과 완전히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실제 경기에서 그대로 나왔죠. 자, 전체적인 패턴 자체는 전과 유사합니다. 단지 이번에는 뒷방향으로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 더 급격한 방향 전환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뒷발로부터 반대 방향으로의 강한 힘이 생성되며 파워를 내고 있죠. 펀치 파워라고 해서 단순히 던지기만 하는 틀에 박힌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닌 볼 던지기 하나만 하더라도 정확한 동작의 패턴과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고려해서 훈련에
적용시킨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랜드마인 훈련을 보겠습니다. 오말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신전 단계에서 바벨과 함께 정말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고 급격하게 신전하죠. 신전 단계가 더 빠르고 폭력적으로 진행될수록 더 많은 신장 반사와 활성 에너지가 저장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말리의 이런 빠른 신전은 정말 너무 좋은 훈련의 동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항 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항이 강해지는 저항 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단축 단계에서 더 많은 근육의 힘을 생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움직임의 가동 범위는 전보다 짧지만 빠른 신전 후 저항 밴드를 더하여 더 강한 근육의 수축을 유발합니다. 다음 훈련은 더 많은 작업 범위, 즉 움직임의 가동 범위를 훨씬 더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이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떨어지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빠르게 바벨이 떨어집니다. 이때 오말리는 바벨 기준에서 옆으로 신체를 포지셔닝하고 운동 중인 바벨을 버티면서 아주 깊숙이 앉습니다. 운동 중인 바벨을 옆으로 버틴다는 것은 펀치 동작에서 요구되는 코어의 안티 로테이션과 로테이션을 유도한다는 뜻이고, 시작점을 깊숙이 밑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점과 끝 지점 사이에서의 더 많은 범위를 확보하여 짧은 시간 안에서의 스피드에 집중을 했다기보단 그 움직임 패턴 범위 안에서의 더 많은 힘의 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말리의 신체 운동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오말리의 신체 운동을 시작점과 끝 지점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바벨 기준 시작점은 옆으로 시작하고 끝 지점은 완전히 정면입니다. 분명 펀치 동작에서는 완전한 옆으로의 시작점과 완전한 정면으로 끝나지 않는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타입의 훈련은 운동 패턴을 고려하되 그 운동 패턴 안에서 가동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최대 힘 혹은 파워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한 팔로 던지는 패턴을 갖고 있는 야구, 격투기, 투포원 등의 동작을 봅시다. 이 동작들은 뒷발로 강력한 힘 생성으로 시작하여 코어의 회전 그리고 가슴의 강력한 스트레칭과 수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약 이 동작을 위한 구체적인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하신다면 단순히 위로 뛰는 게 아닌 특정 동작의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뒷발로 강력한 수축으로 시작하여 옆으로 뛰어주는 동시에 코어와 함께 완전한 신체의 회전을 해주면서 완전한 정면으로 끝 지점을 찍어줍니다. 상황에 따라 매드볼을 같이 던져주어도 되겠죠. 이렇게 운동의 패턴을 고려하되 최대 힘의 총량 혹은 파워를 최대한 고려해주는 것이 이 훈련의 키포인트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다루는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말리의 훈련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지컬 아카데미였습니다.